종목 분석으로 LG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좀 대형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또 개인 투자분들께서 또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딱딱 찍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LG전자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추세 자체가 바닥권에서 들어올리는 차트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이 많아요. 물론 다소 이제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복합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가장 이제 주목할 부분은 가전이에요. 가전. 그쵸? LG전자는 이때까지 가전 부분 판매에서 좋지 않은 실적을 보인 적이 거의 없어요. 가전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 백색 가전도 많고, 뭐 TV가 될 수도 있고, 세탁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잘 팔리는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뭐 의류 관리기라든지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전 부분에서의 판매가 항상 양호했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판매를 보인 가전은 이제 공기청정기예요. 아시겠지만 LG전자의 이제 공기청정기 브랜드 이제 퓨리케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F로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퓨리케어 공기청정기가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보통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는 해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원래 좀 고가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기청정기 대비해서도 조금 고가인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 초 기준으로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이상 증가를 했어요. 역시 뭐 미세먼지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가 기존에 그 가전 부분에서 좋았던 매출이 이번 공기청정기 판매 확대로 인해서 더 크게 좀 부각이 된다.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이 3월 달인데 어차피 요즘에 보시면 사계절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름, 겨울, 여름, 겨울 반복이라고 보는데, 이제 한 5월달만 되면 또 바로 더워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여름에 이제 폭염이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LG전자의 에어컨이 상당히 좀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판매가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LG전자의 가전사업부 전체 매출이 약 20조 원 정도 넘어설 것 같아요. 이건 이때까지 달성하지 못했었던 가전 부분의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가전 부분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공기청정기 에어컨 판매가 최근에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 가전 부분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전 부분은 아주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LG전자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봐야 돼요. LG전자가 참 다른 사업은 정말 잘하는데 이 스마트폰 부분에서만큼은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간절하고, 어떻게 보면 LG전자의 스마트폰 부분이 흑자 전환하는 시기에는 LG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LG전자의 주가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LG전자가 내온 플래그십 스마트폰, 그러니까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G8 신Q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예약 판매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초기 성과에 따라서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는 영속 적자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이 적자가 해소가 안 됐고, 아마 올해도 적자를 탈출할 수 있을지 불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G8 신Q는 플래그십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같은 프리미엄 모델들이랑 이제 비교를 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 지금 경쟁작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폰 XS라든지 아니면은 갤럭시 S10 혹은 폴드, 이런 스마트폰들이 가격이 한 120만원에서 한 220만원 정도를 호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잖아요. 특히 갤럭시 폴드는 이제 굉장히 고가인데, G8 신Q 같은 경우 지금 출고가가 89만원 정도로 전작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작보다 몇천원 정도 싸졌어요. 물론 89만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비싼 가격인 건 맞아요.
근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경쟁사의 제품들이 워낙에 고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제 저가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요런 그 가격적인 매력들, 그리고 LG전자의 제품이 써보시면은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기계 제품이 뒤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목받는다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양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LG전자는 흑자 전환되면 좋겠지만 그 스마트폰 부분이 흑자 전환되면 좋겠지만 흑자까지는 안 바래요. 적자가 어느 정도 축소되는 모습만 나타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전장 부품 사업이에요. LG전자 뿐만이 아니라 LG그룹주가 전체적으로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전장 부품입니다. 전장 부품이라는 건 자동차 전장 부품. 그러니까 앞으로 자율주행차라든지 스마트카 이런 시장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IT 부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주가 IT와 같이 결합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서 앞으로도 그런 모습은 확대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이제 자동차 관련주로 짬뽕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장 부분은 LG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주체에는 LG전자가 있고요. 근데 작년 말에 보시면 그 LG전자의 전장 수주 잔고가 50조 원을 넘었어요. 엄청난 돈이죠. 네, 50조. 말이 50조지 이 50조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돈인지는 정말 상상도 안 될 정도의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장 부품 수주 잔고가 50조 원 이상이었고 그만큼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 초기 때문에 아직은 전장 부품 사업 부분이 적자입니다. 근데 빠르면 내년 정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한다면 현재 위치에서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가전,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아직까지는 적자 빠르게 못 벗어날 것 같은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전장 부품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IT 대형주들의 낙폭이 꽤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들어 올려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LG전자의 주가도 추가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고 외국인은 그동안 매도했다가 최근에 매수로 약간 돌아서는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만큼 수급적인 이벤트도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차트를 길게 보면 최고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최고가 작년 초에 최고가 11만 4,500원에서 계속해서 빠졌다가 이제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바닥을 점진적으로 높여 가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LG전자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더 반등을 노리는 쪽으로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대형주에 대한 분석도 꾸준히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꾸준히 구독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면은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LG전자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